안녕하세요. 농업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농정매거진 정유현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고 전국 많은 지자체에선 새로운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한 해 영농 설계에 도움이 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가에 꼭 필요한 농축산업과 임업 정보를 모아 전해드리는 저희 농정매거진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편성안을 꼼꼼히 분석해 새해에 달라진 농업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도 예산액은 18조 3,39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7%가 증액됐습니다. 2.8%인 국가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농식품부는 2024년 예산 편성에서 특히 농가소득, 경영안전망을 확충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신경을 썼는데요. 구체적으로 소농직불금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고 경영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해 126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은퇴형 농지연금, 은퇴직불연계 임대료 지원 등 경영이양 은퇴직불금에 지난해보다 713억 원이 증액된 총 92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축산 농가를 위한 가축 백신 지원 예산도 지난해 499억 원에서 653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무기질 비료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금으로 288억, 시설 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70억, 농촌 고용 인력 지원금으로 219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형 계절 근로지원센터가 19개소에서 70개소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농가의 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농경지 배수시설 확충에 4,535억, 저수지 준설에 430억,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은 기존 70개에서 73개로 늘려 예산도 5,126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또 30년 이상 노후된 배수장 성능 개선을 위해 198억 원의 신규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더욱 중요하게 펼치고 있는 사업, 식량 주권 확보 및 쌀 수급 안정화인데요.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은 올해 1,864억 원으로 증액되고 가루쌀, 논콩 지급 단가가 헥타르당 200만 원으로 인상되며 대상 면적도 확대가 됩니다. 전략작물 산업화와 정부 양곡 매입비 예산도 각각 453억 원과 1조 7,124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농산업 수출 활성화, 쌀 해외 원조, K라이스벨트 사업을 위해서도 예산을 지난해보다 증액시켰습니다. 2024년 농식품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예산을 증액하고 신규 편성한 분야, 바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인데요. 먼저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해 청년 농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비축 농지 공공임대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2,123억 원이 증액된 1조 700억을, 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서도 957억 원으로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비축 농지에 스마트 온실을 설치하고 청년 농에게 최대 20년 장기 임대해주는 창업형 스마트팜 단지 구축을 위해서도 300억, 또 그린바이오 첨단 분석 시스템을 위해서도 50억 원의 신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활기찬 농촌, 튼튼한 식량 안보,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모든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길 희망합니다. 청년 농사왕이 궁금해? 젊은 혁신과 도전하는 미래를 향한 뜨거운 땀과 열정으로 꿈이 열리는 순간 청년 농사왕이 될 기회를 잡을 시간. 이제 당신의 꿈을 수확할 순간입니다. 청년 농사왕에 도전하라. 꿈을 수확하라. 1670-0255로 문의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사업 중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어 주목할 사업, 바로 저탄소 영농 활동을 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인데요. 논에 물을 가두면 땅속으로 산소가 들어가지 못해 메탄이 발생하는데
2주 이상 논에 물을 빼면 헥타르당 15만 원을, 논물을 2에서 3cm로 얕게 채우면 헥타르당 16만 원을, 목재, 왕겨 등 고온에서 열 분해한 탄소 덩어리로 토양의 통기성, 보습성을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줄여주는 바이오차를 투입하면 헥타르당 36.4만 원의 저탄소 영농활동 직불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축산 농가 또한 소에게는 저메탄 사료를, 돼지에게는 분뇨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를 줄여주는 환경 개선 사료를 쓰시면 소는 두당 2만 5천 원에, 돼지는 두당 5천 원에 저탄소 영농활동 실천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해가 바뀔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 바로 농업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한 지구를 위해 농업, 농촌의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탄소 영농활동, 많은 농가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겨울이 되면 위험도가 높아지는 전염성 가축질병, 바로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인데요. 가금 농장에서는 추운 날씨에 고정식 소독시설이나 고압 분무기 등이 동파되지 않게 대비를 하시고 소독제도 저온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소독시설이 얼어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농장 내에 외부 차량 진입을 차단하시고 눈이 온 다음엔 농장 내 외부 기자재도 일제히 소독해주세요. 농식품부는 고병환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매주 수요일 청소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떤 청소기인지 함께 보실까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매주 수요일 청소기. 첫째, 청소, 가금농가, 축산시설, 축산 차량 등 모든 종사자는 주요 오염원을 매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둘째, 소독. 유효 소독제를 적정하게 해석하여 매일 농장과 시설, 차량 내부와 외부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주세요. 셋째, 기록. 출입 기록부와 소독 실시 기록부, 소독 필증, 회사 일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주세요. 매주 수요일 자가점검표를 활용해 청소, 소독, 기록을 꼼꼼하게 점검해주세요. 매주 수요일 청소기 AI 클린. 스마트팜 하면 흔히들 농산물 재배만 생각하시는데 이젠 축산업도 스마트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차교하는 로봇, 발효사료를 주는 자동 급여기 등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축산 스마트팜에 대해서 농정 매거진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 스마트팜 기술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ICT 융복합 확산 사업과 같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스마트팜 장치 보급 농가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축종별로 보급된 스마트팜 장치를 살펴보면 돼지의 경우 분사급이기, 슈라돈 선별기, 사료빈 관리기와 같은 기술들이 농가에 보급되고 있고 한우와 젖소의 경우에는 로봇 포유기, TMR 자동급이기, 로봇 착유기, 그리고 다양한 생체정보 수집 장치와 같은 개체 관리를 위한 기술들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의 도입을 통해 노동력 절감은 물론 생산성이 크게 증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존의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한 농장 관리가 가능해져 농가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엔트레센사의 AI 카메라 두만사에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AI 카메라가 모던의 기립도라든지 분만 시에 이상 있는 모던들을 따로 체크를 해줘서 집중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분만 전에 이 모던의 상태를 미리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는 모던은 난산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런 걸 미리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모던 분만일에 집중 관찰을 해서 분만 시에 문제가 없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급이기는 사람이 일일이 직접 사료를 줄 필요 없이 설정해 놓은 시간에 설정해 놓은 양을 자동으로 급여해 주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급여 횟수를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모든의 사료 섭취량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걸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자동 기계로 사료를 급여해 줌으로써 훨씬 수월하게 인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목장은 로봇 착유기를 이용 중인데, 로봇 착유기는 이제 3D 카메라로 유두를 인식해서 혼자 착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번 착유를 하게 됐는데, 유량이 많은 소들은 젖이 흘러나와서 세균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로봇 착유기는 그 유량에 맞게끔 하루에 3번, 4번도 착유를 가능할 수 있게 로봇이 AI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하루에 이제 많이 짜야 된다 그러면은 4번도 짤 수 있고 3번도 짤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참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착유를 이용한 후에 소들의 유방 상태가 염증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류가 나오거나 염증이 심한 소들은 우유를 따로 빼버립니다. 이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스마트 게이트는 로봇 착유기 사용함에 있어서 입구에서 소를 먼저 1차적 분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사료 급이기도 사용하고 있는데, 자동 사료 급이기는 이제 목에 칩이 있어서 목걸이 칩으로 이제 소들이 급이기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정해놓은 사료량과 그에 맞게끔 이제 사료가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온도 제어 통풍기는 온도에 맞게 또 축사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팬이 돌아가게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정 탐지기는 소들이 발정이 오거나 몸 상태,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는데, 이제 건강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건강 보고서에 뜨고, 발정이 온 소들은 발정 탐지가 됐다고 뜹니다. 동물들은 발정이 왔다고 말을 못 하기 때문에 탐지가 있어야지 그래도 발정 주기도 확실히 알 수 있고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도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한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한우 가격이 한두에 800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도 1,200만 원을 받는 대한민국 1%의 한우를 키워낸 전라도 한평의 청년 축산인 파밍맨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년 농업인을 찾아 떠나는 파밍맨의 MC 이상학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전남 한평이라는 곳인데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파밍맨 1일 MC를 담당하게 될 모포대학교 원예과학과 재학 중인 문진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안농장의 대표님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와, 소대장.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한우 1%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해 노력하는 장안원장 대표 한종민입니다. 와, 한정민 대표님. 그럼 첫 번째 일하러 가실까요? 네. 가보시죠. 기계가 우와. 엄청 큰데요? 우와, 이거 엄청난데요? 저는 한 요만한 세탁기 정도의 용량일 줄 알았는데 이만한. 엄청 크네요, 진짜. 이 기계는 네. 음식으로 비교하면 비빔밥을 만드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사실 우리가 아는 이 사료, 소사료라 그러면 요 있잖아요. 요 염을, 이거 풀 뜯어서 그냥 주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뭘 더 믹싱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료 원료들하고 같이 믹스를 해가지고 만드는 사료거든요. 아.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은 여기서 사료를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고. 지금 저희가 들어가서 이거를 볶나요?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다행이다. 기계가 다 해줄 거고, 이렇게 해서 사료를 만드는구나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많이 다치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실 때 꼭 주의를 좀 해서 네. 작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도록 우리. 명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와. 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물이라고 하는 것을 오! 200개가 넘는 칼날이 있어가지고 네. 그 칼날이 회전을 하면서 저 풀을 찢어주고 있는 거예요. 해영 믹서기 같은 거네요. 대형 믹서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소를 살찌울 수 있는 사료 원료를 더 여기다가 넣어야 됩니다. 어떤 훈련인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원료? 네. 4개를 다 걸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와, 번쩍 들어올리네요. 단단하게 묶였는데요. 이게 오, 쏟아져요. 이게 소 살찌우는 네, 그 소를 살찌우는 이게 옥수수입니다. 사람 먹는 옥수수예요. 옥수수구나. 네. 향이 약간 고소한 게 네. 먹어봐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요? 대표님 이게 뭔가요? 이 균을 넣어주면 사료가 만들어져서 소한테 먹이가 되었을 때 네. 훨씬 소화율이 좋아요. 이게 또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흡수도 잘 돼야 또 이제 건강하게 살이 찌니까. 맞아요. 이거 막 뿌려주면 되는 예, 거예요? 위에다 뿌리시면 됩니다. 잘 먹으렴. 냄새가 구수한데요. 강하죠? 냄새 센데요? 냄새 세죠? 야, 이게.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우와! 진짜 구수하네요. 이야, 이거 밥 한 그릇 뚝딱이다. 우와! 좋은 균이 들어간 사료 원료를 사료 배합기에 넣고 네. 다시 이제 교반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료를 만드는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기본적인 네, 과정. 네. 이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사료를 소한테 급여해 보니까 우리 농대생이 또 잘한다고 하니까. 제가 또 힘이 좋게 생겼네. 약간 소상이에요. 좀 소상해요. 되게 훈훈한 소상이에요. 와, 드디어 소를 봅니다. 사료들만 보다가 드디어 소를 만났는데 아이들이 약간 겁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흥분한 상태인가요? 겁이 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밥 주라고 지금 앞으로 온 것 같은데요. 애들이 군침이 싹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소가 머리를 핥으면은 예. 진짜로 머리가 그 상태로 고정이 되나요? 맞아요. 고정이 돼요.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좀 전에 그 사료 냄새하고 네. 이 바닥에 이제 급여할 때 냄새가 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지금은 이제 막 시큼하고 솔직히 네네네네. 그랬는데 네. 지금 약간 쿰쿰하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고소함이라고도 느껴져요. 맞아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사료를 삽으로 이제 급여를 해보면 돼요. 일단 밥 맛있게 그러면 먹어. 이제 소들이 올 거예요. 약간의 경계심과 함께 먹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이거 실제로 이렇게 다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삽으로. 예. 이렇게 하면 어깨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사료 급이기라고 네. 차로 이용해서 지금 주고 있어요. 사료 급이기. 네네. 여기 있는 소들은 더 크네요. 훨씬 더 크네요. 지금 이 소들이 28개월, 30개월 정도 이제 돼서 이제 가는 건가요? 예, 출하해서 이제 우리 소비자들한테 공급에는 이제 고기로 되는 그런 소들입니다. 두세 살이네요. 네, 그렇죠. 한 마리의 소를 키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 소들이 7개월에서 8개월령 되는 소를 우시장이라고 하는 가축시장에서 소를 사서 키워서 판매하는 겁니다. 7, 8개월까지만 키운 소를 직접 이렇게 양육하는 네, 맞아요. 곳은 따로 있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농장들은 비육 농장, 네. 어린 송아지들을 우시장에 출하해주는 농장들은 번식 농장. 건식 농장, 비육 농장. 네. 그다음에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곳이 일관 농장. 신기합니다. 지금 이 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kg에서 1톤 정도 나가는 진짜 800kg 이상 나갈 거예요. 묵직하네요. 네. 근데 이 정도로 크면은 이제 얼마 정도 돼서 가격이 책정해서 나가는 건가요? 올해 한우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지금 800만 원 나오는데 저희 농장은 지금 23년도 기준으로 한 1000만에서 12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아무리 시장 가격이 떨어져도 소의 퀄리티에 따라서 네, 가격은 네. 좀 차등이 있군요. 네, 그래서 MC님하고 네. 우리 농대생 학생하고 같이 열심히 사료 만든 겁니다. 이야, 저희가 그래도 한 50만 원어치는 하지 않았을까? 아닌가요? 100만 원치는. 오늘 이렇게 우리 대표님과 함께 우리 농대생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와 체험을 해봤는데요.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다음에 또 한 번 방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십시오. 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날이 추워지면 더 필요한 것, 이 면역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약용식물을 꼽자면 이 농산물을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전통 건강기능식품, 바로 인삼! 농촌진흥청 인삼 전문가에게 효능부터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까지 인삼의 모든 것을 질문 맛집에서 물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인삼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장욱 연구사입니다.
인삼의 효능과 하루 권장량, 먹는 방법이 궁금해요. 인삼의 학명은 파낙스 진생입니다. 파낙스는 판과 악소스의 합성어입니다. 판은 모든을 의미하는 뜻이고 악소스는 의약을 의미하고 있어서 만병통치약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뇌기능 개선, 심장 강화, 혈관 질환 개선, 노화 억제 등의 다양한 효능이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효능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이 되었을 때만 그 효능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103에서는 뼈 건강 개선, 피로 개선,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이 있고, 홍삼 같은 경우에는 피로 개선, 면역력 증가, 혈류 개선, 노화 방지, 갱년기 증상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인삼의 섭취량은 기능성의 합 80mg 이내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1일 권장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용량과 용법을 확인하셔서 섭취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의 섭취 방법으로는 수삼의 경우에는 꿀과 우유에 갈아서 인삼 쉐이크로 드시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 인삼 꿀에 재워서 인삼청을 만든 다음 차로 섭취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튀기거나 생으로 드시게 되는 게 가장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삼계탕이나 갈비찜 등에 넣어서 요리로 드셔도 됩니다. 인삼의 품종과 종류별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인삼의 품종은 대략 30여 종이 개발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은 철량, 고원, 천명, 진원, 진명, 진군 등 6개 품종이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철량은 염류에 강한 특성을 보이고요. 고원은 전문이병에 강하며, 천명은 조직이 붉게 변하는 적변이라는 생리장애에 강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원 같은 경우에는 고온장애에 강하고요. 그다음에 진명 같은 경우에는 고온과 고염류에 강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군은 생리장애에 강하나 금년도에 출원한 품종으로 내년도에 재배심사를 통해 품종 등록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은 수확을 하게 되면 그대로의 삶을 수삼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외에 저장력을 높이기 위한 가공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말린 것을 백삼이라고 하고요. 데쳐서 말린 것을 태극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 번 쪄서 말린 것을 홍삼, 9번을 쪄서 말린 것을 흑삼이라고 하는데,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3번 내지 4번 정도 쪄서 말려도 되는 가공법을 개발함에 따라 시간과 노력을 많이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연구 결과에서 면역력 증강, 전립선 비대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품질 좋은 인삼을 고르는 방법이 궁금해요. 인삼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뇌두, 몸통 부분에 해당되는 동책,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지근의 발달이 골고루 되어 있는 것이 좋고요. 수확 시기 같은 경우에는 뇌두 부분에 줄기를 절단한 흔적이 있는 것이 싱싱하고 좋습니다. 그 외에도 동체라고 하는 인삼의 뿌리 몸통 부분이 단단하고 탄력이 좋으며 주름이 적은 것이 좋은 삶이고요. 그 외에 표피가 붉게 변하는 적변이 있거나, 아니면 껍질이 벗겨지거나 터져 있는 은피라는 생리장애가 있거나 뿌리옥선충에 의해서 발생하는 혹이 있는 경우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삼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네, 인삼은 저장 기간이 짧아서 가급적이면 필요하실 때 바로바로 구매해서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저장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젖은 신문지나 키친타올에 싸서 지퍼백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대략 한 2주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보다 더 온도 유지가 용이한 김치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면 대략 한 달 정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인삼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인삼은 100g당 수삼 기준으로 37kcal 정도의 열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열량 식품은 아니지만 다이어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인삼의 기능 중에서 신진대사를 원활히 한다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 좀 더 유리한 효과를 줄 수 있고, 식이 불균형으로 인한 몸에 결손이 생겼을 때 면역력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알려진 바로는 수삼으로 드실 때 뇌두를 드시게 되면은 거기에 옥살산 나트륨인가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게 좀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약간의 구토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변하기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삼으로 드실 때는 가급적 뇌두를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백삼이나 아니면 뭐 삶는 과정이 있다거나 한 경우에는 그냥 드셔도 무방합니다. 잦은 재해랑 가격 하락, 일손 부족 등으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의 연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는 인삼 섭취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인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음은 산림청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도시수법과 목재이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도시수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를 할 때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혹시 계획에 없는 가지치기를 할 때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 가로수 가지치기 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 건물이나 전선에 닿는다는 민원이나 비용 절감 때문에 보기 흉하게 가로수를 가지치기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도시수법 개정으로 이제는 아름다운 가로수를 지키고 가꿀 수 있게 됐습니다. 목재이용법 개정으로는 목재 수확 후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해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제도는 그간 산림청 고시로 운영돼 왔지만 목재이용법으로 상향되어 국산 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년 봄철이 되면 전국이 산불로 큰 위험에 빠지곤 하는데요. 산불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추대, 깻대 등의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입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추수 후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파쇄 작업을 펼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고 영농부산물 소각이 아닌 파쇄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는 농진청과 함께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날이 추워도 겨울산의 매력에 푹 빠져서 산림에서 겨울 야영을 즐기는 분들 많으신데요. 문제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겨울철 산림 내 안전한 야영을 위해 6대 안전수칙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 야영 시 화기 난방기를 사용할 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준비하고 텐트 내 환기구를 확보하고 산림 야영 시 전기는 총 600W 미만으로 잠을 잘 때 가스용품을 끄고 불을 끈 화기 난방기기는 텐트 밖에 보관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은 올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을지로인가? 가자. 일산 자유로라고 했나? 그치 말이야. 그 친구는 경남 창원에서 왔어요. 모릅니다, 저는. 너 알아? 원동동 생일 축하해. 어디에서 왔는지, 품종이 어떤지, 뭐가 중요해? 입양. 이것이 시대의 팬룰. 추운 이 겨울이 사람에게만 추운 건 아니겠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세상.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유기동물들을 입양을 통해 보듬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2024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가치 있게 변화시켜 줄 것 같습니다. 농정 매거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